차이나 게이트가 문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방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행사 공작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해외 영향력 공작을 샤프 파워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군사력, 경제력을 말하는 하드 파워, 문화와 가치, 그리고 매력 공세를 위주로 하는 소프트 파워. 샤프 파워는 우리 어감상으로 샤프하다, 스마트하다, 좋은 의미인데 그런 어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날카로움, 고통을 수반하는 겁주기, 심지어는 매수, 파괴까지도 서슴지 않는 대담한 의미에서의 샤프 파워입니다. 호주에서는 중국 사업가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상원 의원이 중국의 우호적인 발언을 일삼다가 사퇴한 사례도 있습니다. 호주보다 어쩌면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에 그런 케이스가 없다는 점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지만 중국이 구사하는 샤프파워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과거 이코노미스트지 커버 스토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What to do about China's sharp power? 중국의 샤프 파워를 어찌해야 하나? 중국 서방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 의사 결정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최선의 방어는 투명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내 중국인 댓글 부대, 즉 차이나 게이트를 여지없이 노출시켜야 합니다. 최선의 방어책이기 때문입니다. 현존 패권국의 라이징 파워, 신규로 부상하는 국가가 도전할 때 종종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가 이를 처음으로 기술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서방,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점점 더 부지불식 간의 미중 간 대결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타국의 영토 정복을 모색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전술에 대해 경종을 처음으로 올린 국가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중국이 호주의 정계, 대학가 그리고 출판계까지 간섭해 온 것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 보고 이를 본격적으로 다룰 목적으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 호주 상원 의원은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다 발각되어 사퇴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또한 중국의 행태에 대해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중국이 자국 정치인들과 관리를 포섭하려 한 것을 비난하고 독일 의회는 중국에 점증하는 영향력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붙여진 이름이 샤프 파워입니다. 이 말을 만들어낸 주체는 미국 워싱턴 소재의 띵탱크 민주주의 재단 NED입니다. 소프트 파워가 일국의 국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와 가치의 매력을 활용하는 데 반해 샤프 파워는 권위주의 체제가 외부 세계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강제하고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구는 중국의 그러한 행태에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저 봉쇄 바리케이드를 칠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구소련과는 달리 중국은 세계 경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정치력 부족이 문제가 되는 시대이긴 하나 서구는 정치력을 발휘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중국의 샤프 파워 속성과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지적합니다. 그런데 군사적 대치가 심각했던 냉전 당시에 비해 중국의 샤프 파워는 위험 측면에서 덜할 수는 있으나 다루기가 더 골치 아픈 면이 있음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랜 동안 자국 입국 비자와 각종 지원금, 투자 그리고 문화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행태는 최근 들어 더욱 위협적이고
전방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샤프파워는 전복이나 파괴, 겁박, 그리고 압력 행사 등의 요소가 서로 맞물려 있는 일련의 시리즈물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결합 구사하여 대중국 비판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만듭니다. 중국에 돌아가는 궁극적 보상은 중국이 접근한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중국으로부터 제공되는 펀딩 기회나 중국에 대한 접근 또는 영향력 상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이들을 선제적으로 코우토우, 즉 머리를 조아리게 굴종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해외 교민 사회에 대해 스파이 활동을 한 역사가 있기는 하나 최근에는 전복 활동 쪽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중국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당 기부금 또는 개인 정치자금 지불을 통해서 매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독일 정보기관으로부터 컴플레인이 제기되었는데 중국은 링크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정치인들과 관료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싱크탱크를 가장하여 접근한답니다. 그리고 공짜 해외여행을 미끼로 내세워 독일 정치인과 정부 공무원을 올가맨다고 합니다. 불링, 괴롭힘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위협입니다. 때로는 메시지가 너무 뻔뻔스럽기까지 합니다. 중국이 노르웨이에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한 적이 있는데 이는 중국 민주화 인사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 때문이었습니다. 더 자주 있는 일로는 중국에 대해 비판하는 인사들의 경우 중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의 시 연사 명단에서 배제합니다. 학자들은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제, 예를 들어 천안문 사태, 위구르 문제 등에 대한 연구를 회피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케이스는 작은 문제로 보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중국 관리들의 역할이라는 것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중대합니다. 서방의 교수들은 어떤 입장을 철회하라는 압력도 받습니다. 해외 중국 관련 연구원들은 중국 기록 보관소 접근 권한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역시 자국 내 중국 전문가들이 그들을 지원하기에는 중국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국은 경제, 정치, 문화생활이 완전히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압력에 취약합니다. 서방권 국가들은 일례로 그리스가 중국 기업의 피레우스 항 투자 직후 중국 인권 기록을 비판하는 유럽연합 성명에 비토권을 행사한 것처럼 외교보다 교역에 더 비중을 둘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비중이 너무 커서 기업들은 그렇게 하라는 말을 듣지도 않았음에도 중국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합니다. 한 호주 출판업자는 중국 요원들이 무섭다면서 서적 출간을 갑자기 철회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호주와 독일의 불만 제기에 직면하여 중국은 서방의 대중국 비판 세력들이 무책임하고 편집증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반중 히스테리의 위험성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좀 더 진실성이 있다면 어떤 국가든 국가가 강력해질 때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욕망이 통상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중국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많은 위험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1978년 이래 약 1,000만 명의 중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이들 중국 이주민들은 현지인들로부터 민주주의를 배울 것인데 중국 당국은 중국민들을 감염시킬 것을 우려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 기업들은 자원, 인프라 그리고 농지를 포함 선진국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원격 전력을 투사할 능력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해외에서의 형편없는 이미지 때문에 해를 입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떠오르는 초강대국 중국은 자신들 역시 미국과 서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규칙을 만들어냄으로써 이를 토대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국은 규칙 제정, 즉 룰 세팅을 통해 국제 문제에 관여하려는 의욕이 넘칩니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서방권은 중국의 야망 실현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여지를 만들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뭐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린 사회는 중국의 샤프 파워에 대해서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존재를 무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방권의 방어 조치는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카운터 인텔리전스, 방첩 활동, 법률 장치, 그리고 독립적인 미디어가 중국의 파괴 행위에 대한 최선의 보호 수단입니다. 이 세 분야 모두 중국어 구사자들이 필요한데 이들이야말로 중국의 정치와 상업 간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통제 권한을 공고히 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 열린 토론의 기회와 독립적인 사고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샤프 파워의 전모를 여실히 밝혀내는 것뿐만 아니라 굴종 유도 전술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이 창피함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데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입니다. 역할 분담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인들을 마녀 사냥하는 식은 안 됩니다. 서방 측에서 법치를 주장하는 것은 공허합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중국과 똑같이 학자들과 NGO 요원들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에 상호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멸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이 더 우호적일 것이라는 희망으로 중국의 정책 조작을 무시하게 되면 또 한 방을 더 먹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서방권은 자신들만의 원칙에 입각해서 여타 국가들과 공조를 취하거나 필요시 독자적으로 행동하면 됩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는 첫걸음은 서방이 중국의 샤프 파워를 약화시키기 위해 서방 제국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차이나 게이트, 즉 중국의 우리에 대한 영향력 확대 공작에 대해 여하히 대처해야 하나. 첫 번째, 방첩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해외 화교사회에 스파이 활동을 벌이는데 국내 체류 중국 국적의 조선족 사회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카운터 인텔리전스, 즉 방첩 차원에서 이들 동향을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댓글 작업이나 중국 본토로부터 자행되는 사이버 침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만천하에 공개해야 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정치인이나 정당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 정부에 대해 우리 고유의 가치 체계로 간섭 시도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중국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은 그 폐해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로까지 번집니다. 중국 공산당이 아닌 중국인들의 미래 행복을 위해 우리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전수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민주화는 중국 인민들의 복리와 합치되고 우리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치안 중국인들에게 우리의 민주적 관행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관행을 주변 조선족이나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현실의 모순에 대해 눈 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